정부가 2사 주택 공급 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사업지는 은평구 증산 4구역이 유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증산 4구역이 사업지구 지정 조건인 주민동의 3분의 2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60세에서 64세 사이 어르신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전담병원이 생깁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양천에서 발생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토부가 2사 주택 공급 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사업지는 은평구 증산 4구역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같은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5, 6년 안에 증산 4구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저층 주거지 등 낙후된 도심을 LH가 나서 개발하는 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은평구에선 9곳이 지정됐습니다. 이 중 수색 14구역과 불강 근린공원은 주민동의 10%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이 가능해졌고 증산 4구역은 본 사업지구 지정 조건인 주민동의 3분의 2를 확보했습니다. 증산 4구역의 경우 후보지 지정 발표 직후 민간 재개발을 원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2달도 안 돼 사업지 확정 조건을 갖춘 겁니다.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세부 사업 계획안을 마련하여 이달 안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 효과 등을 설명하기 위한 추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증산 4구역은 건물 노후도가 89%에 달하는 낡은 저층 주거지입니다. 2012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2019년 뉴타운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증산 4구역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진행되면 이곳은 4,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촌이 됩니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증산 4구역은 이제 한 20년 동안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실패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그 열망과 열정이 굉장히 큰 곳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존에 있던 재개발보다 그 주민 분담금을 한 1억 원 이상 더 낮춰주겠다고 하는 그 주민설명회에 발표가 있었거든요. 국토부는 다음 달 중 이번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지구 지정 등 사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름 만에 최대 규모인 700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서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3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227명, 누적 확진자는 4만 300명입니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기존 확진자 접촉이 123명으로 가장 많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78명,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는 2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강북구 PC방 관련 확진자는 3명이 추가돼 모두 51명이 됐습니다. 관악구의 어르신 돌봄 시설에서는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확진자는 7명입니다. 오늘부터는 60세에서 64세 어르신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예약이 진행 중인 65세에서 74세 어르신과 만성호흡기 질환자도 다음 달 3일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예약은 중앙콜센터 1339번이나 자치구 보건소 콜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전담 병원이 생깁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에서부터 보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대병원 등 8개 병원을 학대 피해 아동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전담 의료기관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24시간 진료합니다. 오는 7월부터는 자치구별로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 회의도 운영되는데요. 이는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가가 들여다보고 객관적으로 학대 여부를 판정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은 지난해 양천에서 발생한 16개월 입양아가 학대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가 적십자 회비 모금에서 서울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결과인데요. 은평구는 올해 구의 적십자 회비 모금률은 11.5%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모금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평균 모금률은 9%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적십자 회비 모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달 동안 진행됐으며 모금된 회비는 취약계층과 재난 구호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번 기록은 구가 서울 자치구 중 재정 자립도가 22위인 열악한 상황에서 얻은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웃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판매하고 또 조작 장치를 달아 주유량을 속여온 판매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의 합동단속에 걸리자 서울에서 충남 홍성군까지 고속도로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이동 주유 차량이 고속도로를 내달립니다. 갓길로 차선을 바꿔 속도를 높이고 단속원의 멈춤 지시에도 질주를 이어갑니다. 서울에서 충남 홍성까지 3시간가량 벌어진 추격전. 차량 저장 탱크에 실린 건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였습니다. 근데 발색시약 종이컵 여기다가 이거 넣을게요. 요거 가짜로 나오고 등유가 지금 섞여 있어가지고 발색 나오는 거고. 여러 차례 잠복과 추적을 통해 석유를 정량대로 팔지 않은 판매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차량 뒤쪽, 수건으로 가린 밸브를 돌리자 탱크 안으로 석유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T형으로 불법 개조한 밸브를 조작해 한쪽으로 석유를 빼돌렸습니다. 7개월 동안 총 16,000리터를 판매하면서 1,400리터, 주유량의 9%를 회수해 약 180만 원을 챙겼습니다. 석유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지게차 운전사 등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유소의 불법 행위는 줄어들고 있으나 이동 주유 차량의 불법 행위는 건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판매업자와 직원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은평경찰서는 협회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은평구 체육 관련 협회장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년여 동안 협회 공금 1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8월 고발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공금 중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빼돌린 돈 중의 일부를 국회의원에게 불법 로비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A씨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이웃 나눔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평구 역촌동 주민센터는 혼자 사는 어르신과 저소득계층 어르신 300가구에 효행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효행 꾸러미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 물티슈 등 방역 물품과 수건 등 생활용품을 담았고 물품은 연신내 새마을금고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후원을 받아 준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